안녕하십니까. 앞전 방송에서 그 화개장터 그 노래 삽입 부분에 약간의 방송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저 부산 사람으로서 민주당 그 정치인들에게 발언한 점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그 민주당으로서 그 민주당 간판을 달고 그 정치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대구, 경북, 즉 TK에 비하면 PK, 부산, 민주당에게는 부산은 기회의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선출하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시의원 거의 모두 민주당이 석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부산을 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부산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좀 복귀하고 반성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부산시당 차원에서 부산 민주당 시당 차원에서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거를 분석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겠지만은 특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오거돈 시장 문제, 오거돈 전 시장 문제, 부산시장, 전 부산시장. 그 오거돈 시장 문제는 부산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가오를 저질렀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문제뿐만이 아니고 원래 그 오거돈 시장 그분은 관료 출신이고 직업 공무원 출신이라고. 성향도 정치적인 성향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인사고.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어떤 정체성도 전혀 맞지 않는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그 외부 명망가, 어? 이름 믿고 좀 유명한 사람들 영입하는 케이스인데 결국 당선은 되었지만 그 1년 정도 했습니까? 결국 임기 도중에 쫓겨나갖고 엄청난 오점을 준 거지. 부산 민주당에게는. 전체적인 그 민주당에도 엄청 오점을 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므로 앞으로는 외부 명망가들만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만 매물 내지 말고 이름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영입하지 말고 그 풀뿌리 민주주의 있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가 뭡니까?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잘하고 훈련된
그런 정치 지망생들, 하고 행정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 개혁적인 성향과도 맞는 그런 인사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 2018년 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구청장, 뭐 시의원, 뭐 구의원, 민주당으로 거의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불과 그 4년 후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왜 민주당을 심판했는가? 완전히 폭망했죠. 그때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다시 옛날같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시기도 좀 불리한 점이 있었죠. 윤석열 정권이 바로 탄생하고 뭐 불과 한 달 정도? 윤석열이가 2020년 5월달에 취임했고 그 한 달 후에 뭐 6월달에 아마 지방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 집권당이니까 직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집권당이 유리한 점이 많죠. 그런 점도 작용했지만은 민주당이 실패한 이유가 그런데 꼭 그것만이 다일까요?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불리해서 민주당이 그때 폭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그런 점도 있지만은 왜 4년 후에 한 습도 안 줬는가? 구청장 하나도 안 주고 뭐 거의 다 낙선시키고 민주당을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점검, 복귀가 필요하다. 왜 그때 폭망했는가 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을 시켜보니까 싹쓸이 그 민주당을 당선시켜줬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뭐 국민의힘 단체장 출신이나 뭐 시의원들 막 별반 차이가 없더라. 민주당을 시켜보니까 효능감이 전혀 없더라. 그놈이 그놈이더라. 뭐 국민의힘 출신이나 뭐 민주당 출신이나 시켜보니까 뭐 별 차이도 없고 대나 그놈이 그놈이더라. 만약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같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인 단체장이 구청장이나 그런 분이 있었다면은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폭망했겠어요? 최소한 그런 분이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인 분이 있었더라면 한두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다시 재선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전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국민의힘 뭐 단체장이나 뭐 나은 점도 없고 어찌 보면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뭐 몇 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장도 그 당시에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었는데 이름도 잘 기억 안 나 지금. 그 사람 얼굴도 모르겠어요. 4년 동안 그 사람이 얼굴 본 적도 없었고 지역 주민들한테 별반 차이 없더라고. 뭐 국민의힘 거의 이때까지 국민의힘 단체장이 쭉 해왔는데 민주당 출신으로 바뀌었는데도 뭐 효능감도 없고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출신들은 주로 소통을 잘 안 하잖아요. 독단적인 면이 있고 독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 성향들은 그럼 민주당은 좀 소통을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런 소통 능력도 없고 주민들도 만나야죠.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대통령이 보이는 그런
행적이 얼마나 소통을 중히 여깁니까? 지금도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응? 강주에서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중동에서도 하고, 계속 전국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소통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갖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이 뭡니까? 민주잖아요, 민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거는 더구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똑같았다, 국민의힘 출신들하고. 그러니까 국힘당 출신 단체장하고 비교 의의가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실질적인 그 행정 능력이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도덕성도 갖추고 그런 후보를 발탁해야 된다. 또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으니까 집권당이 됐는데 집권당이라고 오만 떨지 말고 아마 그 이제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을 것인데 그래 되면 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1년 정도 되는 겁니다. 1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물론 유리하죠. 집권당이니까. 대통령 선거 당선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집권당한테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죠. 그런 것만 매몰되지 말고 그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아 우리가 뭐 집권당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산에 해양수산부도 유치해주고 뭐 HM에 뭐 현대상선도 기업도 보내주고 뭐 회사 법원 뭐 동남권 뭐 투자은행 이런 거 선물 잔뜩 주는데 우리가 안 유리하겠나?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오겠나? 내년 지방선거 되면은 다시 옛날에 그 2018년의 영광을 찾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덕을 생각하지 말고 덕 본다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전적으로 힘을 발휘해갖고 각 후보들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거기만 이재명 대통령만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각자 능력 있는 분들을 발탁해야 되고 후보 선출해야 되고 좀 좋은 본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좋은 거울이 있잖아. 그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의 그 행적 그 탁월한 행정 능력 그런 걸 좀 보고 본받아서 좀 배우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 능력이 소통 능력.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그 도민들하고 항상 만나고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그게 뛰어난 능력이더라고. 소통 능력. 더욱이 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국민들을 직접 나와서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고 그런 어떤 경청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제대로 좀 이재명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의 과거 단체장 시절을 좀 제대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얻는 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부산시당도 각별한 노력을 하겠지만은 시당들도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부산시당에서 벗어나갖고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더 낮은 자세로 오만하게 집권나되었다고 막 오만하게 굴지 말고 더욱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 후보를 선출하는데 각 구청장 뭐 후보를 선출한다든지 뭐 부산시장을 선출할 때 뭐 시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개파 나누어 먹기식 공천은 절대로 안 된다. 뭐 친문이니 친명이니 뭐 친조국당 패거리니 그래갖고 한 자리씩 뭐 나눠먹기식으로 한 자리씩 배분하고 그래 했다가는 진짜 망합니다. 오로지 능력과 도덕성, 소통 능력, 낮은 자세, 민주적인 마인드, 풀뿌리 정신이 있는 사람들, 풀뿌리 민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철저히 검증해갖고 가능한 한 당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갖고 당원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산 시민들이 그 국힘에 대한 국힘으로 거의 대부분 쏠리는 그런 투표 성향만 탓하지 말고 부산에서 정치하시는 그 민주당 분들 더 각성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노력하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그 지역 감정의 벽이 강구하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 문은 열린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분투하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참 척박한 곳에서 이때까지 고생해 오신 민주당 출신 정치인 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폭염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투, 셋!